오늘 이렇게 대비하라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오셨는지.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악재가 거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어저께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 개장이 오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낙폭을 만회시키고 상승으로서 마무리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일단은 중국이 미국 SEC와 그 소통을 모색하겠다는 성명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규제가 완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 얘기까지 진전이 되게 되면서 반드시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이게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호재와 악재를 좀 구분하고 있는데 악재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재는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 IT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사교 기업들의 어떤 기존에 있었던 규제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악재가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지만은 그 7월달 최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50.3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6월달 51.3 대비해서 뭐 둔화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 말도 일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부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진 얘기도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부진이라기보다는 확장폭이 좀 둔화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계속해서 위축해서 성장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어오다가 네. 그 확장폭이 제가 볼 때는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보는 게 확장폭이 좀 둔화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확장이 어떻게 하면 더 되겠어요? 미국이 어차피 인프라 설문조사죠, 법안을 뭐. 통과시키고 네.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 골자는 도로, 항만, 뭐 공항 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음모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원자재를 어디서 사? 네. 자재를 다 중국에서 또 가져와야 네. 돼요. 그게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미국이 이제 뭐 탄소 배출권, 뭐 그린 에너지 막 뭐 하잖아요. 네네. 태양광 패널 다 중국 거 가져와야 돼요. 가격적으로 지금 중국 거 아니면 못 쓰거든요. 중국 거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없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지금 PMI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는 거는 다시 미국이 살릴 수 있거든요. 네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음모론적인 건 아니고 미국이 분명히 이번에 가서 아마 저런 내용들을 얘기했고 그 전에 이제 중국이 한번 이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좀 이어보자면, 그러니까 좋아졌던 폭이 커지다가 이게 줄어든 거거든요. 안 좋아진 게 아니고 부진으로 네. 넘어간 게 아니고요. 50 아래로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좋아지는 폭이 좀 축소가 된 거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정점 요거와 거의 유사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아마존하고 페이스북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성장폭 둔화에 대한 얘기를 이미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브라이언 그 올사브스키 CF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몇 분기 동안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얘기를 꺼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좋았던 이 기저효과였던 끝자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아마존 CFO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어쩌면 페이스북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조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좋았던 것들의 어떤 정체 가능성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의 어떤 상승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도 증시가 좀 반등 시도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가기엔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어차피 상승적으로 가지 못한다라면은 차라리 하락 가능성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조금 조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등락이 계속 네네. 반복된다 네네.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어차피 객관적으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는 지금 21선 안으로 캔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단기 추세는 하락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주봉에서 월봉까지 갈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뭔가 넉놓고 있지 말아라. 네네. 포인트는. 그래서 뭐 딴 데 가서 뭐 전지현상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뭐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서 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개장 5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그 내용 담화를 가지고 이제 대북 관련 이슈 물론 이 북한식 표현은 아하고 어가 달라요. 어감하고 그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담화에는 그래도 과격한 욕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온건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조건을 단 거예요. 그렇죠. 할 건데 요 조건을 한미 추가시킨 연합훈련 거죠, 뭐. 하지 않았으면 네네. 좋겠고 그 조건을 뭐 이런 단 거죠. 거죠, 뭐. 그거를
안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뭐 하여튼 진행은 잘 뭐가 좀 네. 추진되고 있다는 거 정도. 두 번째 개장 준비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뭐 돼지열병 이거는 돼지열병, 조류독감, 뭐 구제역, 네네. 광우병은 요즘 없는 것 같고 네. 네. 매번 빙빙 도는 것 같은데 추워지면은 새도 감기에 걸려요. 그게 조류독감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 감기균 바이러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제 시간회에서 제일바이오, 뭐 이글베, 체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네. 유럽 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유행을 하고 있다 이게 근데 나오고 매번 이게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그 네. 기업들하고 무슨 연관성인가요? 없죠. 없죠. 네. 아시겠지만 없지 않습니까? 대선 테마 아니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가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냥 만들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 돼지열병이 어쨌든 이게 솔직히 어쨌든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동물 의약품이라든지 뭐 그 동물 그 바이러스 관련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동물 백신 관련 회사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막연하게. 예, 유행병이 나오게 되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면은 가장 쉬운 게 이제 백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 수혜를 받는 뭐 것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 뭐 제일바이오, 이글벳, 체시스 이런 동물 백신 관련 좀 말씀드렸고 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네. 일부 급등했고 그렇죠. 오늘 개장했을 때 근데 추격해봐야 네. 실릭이 항상 이건 또 후행할 네. 그거기 때문에 유행을 이루건 쫓아가면 좀 그렇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또 가야 될 게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수요? 지금 돼지열병 소식이 나오게 되면 또 돈육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돼지고기 얘기 나올 거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대체육으로 또 닭고기. 대체육으로 이제 닭고기 나올 거고. 말복 다가오니까 또 닭고기. 그렇죠. 킬로그램에 6,000원인가? 그 육개요? 네, 6개가 가격은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싼가요? 그렇더라고. 어제 6,000원 아닌가? 닭을 잘 안 먹어갖고 제가. 네. 하여튼 뭐 닭 닭도 가공된 걸 그렇고. 먹지 육기 네. 육기를 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은 뭐 저희가 그러니까 돼지약은 닭은 네.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등장해가지고. 네,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손 FNG 네. 이런 게 있고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선진. 근데 우리손 FNG, 이지바이오, 팜스토리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냥. 지분 그렇죠. 연관거리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선진 정도.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체리브로, 마니커 NG, 마니커 FNG, 하림. 근데 여기서 이제 가공식품을 보게 되면 이제 교촌 FNB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에서 한번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또 테마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알파 되는 또 비료 관련주들 볼 수가 있겠죠. 비료 사료? 관련주는 네, 비료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사료라고 하죠. 그래서 남북 개업주하고 그다음에 돼지 열병 관해서 두 테마가 묶일 수가 있고 겹치는군요.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업종이나 이제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라든지 음식료 업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업종 그리고 플러스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란지 뭐 스마트팜 이 대선 후보들이 또 그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선이 다가온 시점에서 이제는 경선도 진행되고 후보 확정되는 시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인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책 관련주들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스마트팜을 이제 미래 산업으로 이제 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뭐 그린플러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토스 관련해서는 또 한국전자인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 토스 관련주를 보니까 한국전자인증만 유독 어제 강했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그 토스 이승건 대표가 한국전자인증의 4회 이사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 직접적인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한국전자인증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예상하시겠지만은 라면 가격 인상, 농심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가 되는 롯데칠성, 음료 관련 종목들, 롯데칠성, 뭐 롯데푸드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조금 제한적인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조금 전에 그 시황에서 조금은 안 좋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게 종목을 좀 확대하는 것보다는 좀 압축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인 접근을 또 다시 주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개장 후 문 열면 다시 시장 내용 얘기해 보도록 네네. 할게요. 네.